재혼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연애 결혼이 많더라. 아휴, 연애 결혼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7억 뺏겼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최고 많이 뺏긴 거는 44억까지 받습니다. 결정사에 재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전 배우자한테 재산분할 당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진짜 많아요. 재혼으로다가 대부분 내 재산의 반 이상을 뺏겨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만약에 자식이 있어. 그러면 자식이랑 살 수 있게끔 보통 남성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케어를 할 만한 조건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일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은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애들 케어는 나보다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좀 더 나으니까 애들을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어쨌든 생활비를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고 집도 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 뺏기. 요즘에는 양육비 다 주잖아요. 너무 힘들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잘해라. 제대로 잘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안 하고 만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혼인하기 전에 그 계약서 같은 거를 쓰는데 그것도 솔직히 효력이 되게 많지는 않대요. 효력이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뉴질랜드나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 유럽권 같은 경우는 재산을 거의 다 뺏긴대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 남녀 평등을 되게 많이 외쳐요. 대한민국이.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남녀 평등 외치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유독 양보를 해주는 분야가 있어. 여성분들이. 어떤 건지 알아요? 군대 그리고 결혼시장. 유일하게 양보하는 곳이 이 두 군데예요. 군대? 아유 남자가 가야지. 여자가 어떻게 가? 그리고 결혼시장. 에이 남자니까 집해와야지. 아유 남자니까 여자보다도 돈을 더 잘 벌어야지. 아유 남자니까는 여자보다 능력이 좀 더 좋아야지. 딱 이 두 군데에서는요 아직도 너는 남자니까 이 두 군데가 꼭 그렇더라고요. 재혼해서 오시는 분들 사례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재혼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들 중매 결혼은 없어요. 다 연애 결혼이에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어서.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가 사랑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은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죠. 그럼 차라리 아예 다 까고 만나요. 야 너 얼마 있고 나 얼마 있고 너 얼마 보탤 수 있니? 나 얼마 보탤 수 있어. 너 얼마 벌 수 있어? 나 이만큼 벌 수 있고 너는 얼마 보탤 수 있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다 까고 만나고 까고 시작하면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너무 괜찮아서 감정적으로 만났어. 요즘에 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나요.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싫어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 싫어요. 왜 사람을 만나는데 왜 조건을 왜 봐야 돼요?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시장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너랑 나랑 너무 좋아. 근데 어떤 게 있냐. 그냥 오빠는 나를 사랑하잖아. 이걸로다가 다 눈 감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빠, 사실은 내가 빚이. 오빠, 내가 사실은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오빠를 사랑해. 그 남성분들이 이제 거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애는 참 괜찮은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요 정도는 내가 덮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 친구랑 3년을 만났고 4년을 만났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내가 그동안에 너무 몰랐었어. 이 사람이 그냥 나하고 그냥 생활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 어떤지도 몰랐어. 나는 그냥 그래도 내가 이 친구하고 막 만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돈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돈을 모았었고 이 여자친구도 당연히 본인이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안 썼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당연히 돈을 모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은 것도 없고 그동안에 있는 돈 계속 썼던 거였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알아버렸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과연 내 돈을 다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살림을 잘 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또 뭐예요? 나하고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옷을 갈아입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손을 또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양말을 무조건 벗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그 집안의 풍습 같은 게 조금씩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아.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머리를 말릴 때는 꼭 화장실에서 말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자기 방에서 말리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자 형제가 없는 경우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행동에 가끔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여자가 놀러 왔는데 여자친구가 머리를 막 쓸 때마다 뭐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거 아마 적응하기 되게 힘들걸요? 남성분들?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뒷정리를 안 하는 이런 생활 패턴까지도 남성분들은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까지도 남성분들이랑 여성분들이랑 너무 안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나를 얘 다 덮어줄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콩깍지가 벗겨지기까지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재혼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연애 결혼이 많더라. 아휴, 연애 결혼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뭐 7억 뺏겼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최고 많이 뺏긴 거는 44억까지 받습니다. 44억? 네네네. 진짜 여기는 정말 돈이 많았던 분이죠. 작정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는. 현재 지금 최고 금액은 44억. 뭔가 계획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거를 이제 뭐 다 고발 고소해갖고 녹취록 다 따놓고 그런 여성분들도 있고 치를 떨죠. 근데 그럴 거예요 남성분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당해놓고 또 결혼을 한다고? 맞아요. 그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도 그래요. 되게 힘들어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고 돈도 상대방에게 많이 뺏겼고 경험도 이미 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연애 결혼으로다가 결혼을 했어요. 보통 연애 결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연애 결혼 뭐 할 때쯤 됐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빨리 결혼해라 이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얼떨결에 결혼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연애 결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다 기준이 뭐냐면은 내 기준으로다가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의 삶, 내 삶의 기준으로 아, 이 사람은 이렇겠지. 이거는 남녀 다 똑같아요. 내가 이랬었으니까는 이 사람도 아마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는 이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알아봐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뭔가 조금 못 미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딱 뒤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뭔가 좀 쪼잔해 보이고 내가 너무 좀 치졸해 보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몇 년간의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내가 뭔가를 다 오픈을 하고 차라리 재혼시장을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 오픈을 한 채로 만날래요? 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다 오픈을 하고 만나면 어떨까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긴 해요. 뒤에서 훅 뒤통수 느낌 없잖아요. 그 차라리 다 까고 만나니까 너 얼마 있고 나 얼마 있고 너 얼마 벌고 나 얼마 벌고 그리고 너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있고 근데 결정사에서 만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는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머리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오픈을 하고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실패는 조금 적지 않을까. 다 오픈하고 만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뭐 여기서 교제를 하다가요. 낳지도 않은 애기 교육 때문에 싸워서 헤어지고도 막 이래요. 교제하다가 낳지도 않은 애기 얘기하다가 싸운 얘기 들어보면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 교육 얘기를 하다가 왜 싸워 또. 서로 나는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되게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나 얼마 모아놨어. 너 얼마 모아놨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서로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대. 남성분이 통장을 딱 깠대요. 마이너스 1억이더래요. 이 마이너스 1억은 뭐야? 내가 사실은 도박을 했어. 1억이라는 빚은 앞으로 차차 우리가 갚아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빚의 출처가 뭐냐면 도박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하소연을 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내가 내 와이프까지는 먹여 살리는 거는 괜찮지만 차후에 내 와이프의 부모님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참 그렇죠. 결국에는 재산이 남소망 난 분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응원의 말을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동안에 내가 쌓아 올린 성이 정말 무너졌죠.
무너졌고 돈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되게 안쓰러워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한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짠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저 이 얘기 좀 써도 돼요? 라고 하는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뭐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근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으리라고는 그 어떤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더욱더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여성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남성분들이 요즘에 더 많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내가 어리고 예쁘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외모는 일부 아닌가요? 이왕이면 예뻤으면 좋겠지만 그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이왕이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많은 게 그 사람은 모두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인성도 조금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재혼 한 번 했는데 뭐하러 또 해요? 근데 이런 말이요, 재혼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상처예요. 그 사람들은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는 올해로써 우리 신랑이랑 저랑 딱 30년 됐더라고.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짧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내 집에 누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싫다면서요. 불 꺼진 내 집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싫대요. 자기 혼자 삶이 너무 좋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남편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 그러거든요. 그냥 무서워서 싫어요. 아니, 재혼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혼자의 삶이 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닐까요? 결혼이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해본 사람들은요, 그 결혼 생활의 그 달콤함, 그리고 결혼 생활의 그 장점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도 분명히 가족이에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가족이었고요. 내가 가장 기쁜 일이 있었을 때요, 주변에서는요 다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줄 수 있는 거는 나의 가족밖에 없더라고. 근데 가족이 없다면은 이 기쁨을 같이 나눠줄 사람은 글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남을까요?